지켜야 하는 외로움이 나를 울리네. 나는 붙잡지도 못하는 아쉬움에 낙엽 된 계절 속에 나를 누구려 봄이 다시 찾아오길 나는 빌어요. 이 밤 지새고 나면 이 밤 지새고 나면.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이용훈 박사님 1등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지금 이거를 손으로 들고 있어서 화면이 조금 흔들립니다. 네. 자, 1등 하신 분 1등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용훈 박사의 찐 삼국사 천리장성에 관해서 제가 그 현대사를 하느라고 한 일주일 넘게 우리 동맹 채널을 못 다뤘던 것 같아요. 자, 이용훈 박사의 찐 삼국사 천리장성은 고구려 서쪽이 아니라 동쪽에 있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기록인데 아주 진짜 하이라이트 이겁니다. 아, 진짜 우리 역사가 널리 알려지길 원하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게 대단한 기록인데 12년 8월 신라 김유신이 낭비성을 격파하다. 이때 29년 8월입니다. 자, 영유태한 12년 가을 8월에 신라 장군 김유신이 와서 자, 신라 장군 김유신이 낭비성을 격파하다라는 기사고요. 동쪽 경격, 자, 동쪽이라는 게 포인트고요. 침범하고 낭비성을 격파했다. 기존에 만주 반도사관에서 보자고요. 자, 만주 반도사관 이게 고구려죠. 자, 그리고 백제죠. 이 신라죠. 좀 더 넓을 수도 있고 조금. 자, 이런 상황에서 고구려의 동쪽 영토는 어디 있어요? 동쪽 변경이 여기는 바다야, 바다. 바다입니다. 근데 신라가 고구려 동쪽 변경을 침범해 왔대. 이상하죠. 해석이 안 돼, 해석. 그러면 지금 대륙사관에서 주장하는 자, 이게 고구려고. 네, 태양백호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게 고구려고, 이게 신라. 저희가 동신라. 있으면 자, 고구려의 동쪽 관계가 어디입니까? 자, 기존의 반도사관에서는 천리장성 밑에가 바다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고려 대륙사관으로 보면은 신라와 동신라가 있죠. 네, 동신라와 고구려 여기 천리장성이 여기에 제대로 딱 자리를 잡습니다. 네, 요 내용을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신라가 이것처럼 삼국사기 기록하고 지도가 정확하게 일치하잖아요. 자, 삼국사기 기록하고 지도가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합니다. 너무 정확하게 일치해. 이게 중요한 기록인데 아주 진짜 하이라이트 이겁니다. 이거. 아, 진짜 우리 역사가 널리 알려지길 원하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게 대단한 기록인데 12년 8월 자, 언제 신라 번기 고구려의 낭비성을 침공하다. 신라 김유신이 네, 여기서 가지고 온 내용입니다. 자, 황야의 무법자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Benito Rojo, mi state ascoltando, vero? So che vi serve gente. Io sono disponibile.
Badate prima di accettare. Costo caro. 자, 이번에는 우리 역사의 스토리님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게 자꾸 이게 화면이 자꾸 비치네요.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정도 하면 괜찮으려나? 이렇게 예, 꺼버릴까? 꺼버리고 오케이. 자, 꺼버리니까 자, 이게 그 기원전 2000년 전경에 이제 죽서기전이라는 그 사서라고 해야 되나요? 사서죠. 대나무에다가 이제 기록한 사서죠. 그 죽서기년에 있는 기록하고, 그 다음 이제 후한서 동의전에 나오는 기록, 그 다음에 그 일주서라는 곳에 나오는 기록을 가지고 그 우리 그 이족, 동이민족에 관한 기록을 찾아서 우리 역사 히스토리님이 올린 겁니다. 보시면은 이 구리의 이족, 동이민족 할 때 동이는 그 학자에 따라서 제사장, 심판자라고 해석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그냥 그 사람으로 해석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풍이, 황이, 우이, 방이, 견이, 백이, 적이, 현이, 양이, 구이, 남이, 숙신, 기자. 요게 그 죽서기전에 기록된 우리 동이민족이고요. 그 다음에 후한서 동의전에는 풍이, 황이, 우이, 방이, 견이, 백이, 적이, 현이, 양이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주서에는 직신, 예국, 양이, 양주, 해국, 발국, 유국, 청구, 주두, 흑치, 백민, 고이, 고죽, 불령지, 부도하, 동호, 산용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이제 특이한 게 보면은 해국, 발국 이런 거 뭐 좀 발해 뭐 이런 거 비슷하지 않나요, 그죠? 그다음 흑치는 흑치상지. 네, 흑치상지가 우리 또 생각나죠. 그 다음에 이제 고죽 나오죠. 고죽, 고이. 그럼 고구려가 생각이 나고, 양이, 여기도 양이가 세 군데 다 있죠. 양이는, 낭랑이라고 합니다. 여기 우리 역사 히스토리님이 해석하는 걸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오는 이족들과 일치하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양이가 있습니다. 낭낭국이라는 말을 하는 양이입니다. 그리고 청구국과 주두국, 흑지국이 존재합니다. 청구는 치우천왕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두국 또한 청구국과 붙어있던 나라였을 가능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청구와 주두는 바다의 동쪽에 있던 지역 이름이라고 하니 해동에 있는 지역명입니다. 지금까지 동쪽에 있는 나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양이라는 동이족이 있습니다. 낭낭국 이전의 나라였습니다. 고이라는 동이족이 있습니다. 고구려 이전의 나라였습니다. 이 두 개의 나라들인 낭낭국과 고구려는 공조가 있던 시대인 기원전 150년대에 있었던 나라였다고 보여집니다. 주몽이 나라를 세우기 전에 이미 고구려라는 나라는 존재했다고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주몽이 고구려를 흡수 재편하고 난 후 낭낭국을 공격하여 고구려에 편입시켰기 때문에 양이의 후예인 낭낭국과 고이의 후예인 고구려는 주몽에 의해 하나가 되었습니다. 죽서기년에는 고이가 없기 때문에 고이는 아주 오래된 나라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나라 시대 때에 있었던 나라였거나 그 이전 은나라라고 말하는 시대 때 붙어 있었던 나라였다고 생각됩니다. 청구와 주두는 해동의 땅 이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청구는 과연 어디였을까요?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청구를 한반도로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곧 고입니다. 레이는 자, 고일은 고구려, 발국은 옥저, 조선 있고요. 그 다음에 백제이다 라고 말하는 자, 레이는 백제다. 양지 공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레이는 백제, 고이는 고구려, 그 다음에 발국, 옥저. 네, 이 발해라고 생각되죠, 그죠? 여기 낭낭국이 있고요. 요 고죽국도 네, 요렇게 우리 고대 역사를 잠깐 같이 봤습니다. 우리 역사 히스토리님의 영상이었습니다. 한동근이 부릅니다. 이 소설의 끝을 다시 써보려 해. 시계가 반대로 돌아가고 있어. 아이고, 팔 아파라. TV 속 영화가 되감아지고 있어. 내렸던 빗물이 올라가고 있어. 잊었던 기억이 돌아오고 있어. 도로 위에 차들이 반대로 달리고 온 세상의 모든 게 다 거꾸로 움직여. 지금 나는 계속 반대로 뒷걸음질 치며 그날의 너에게 돌아가고 있어. 운명 같은 나 너무 아픈 결말. 난 이 소설의 끝을 다시 써보려 해. 내 한 권의 사랑 마지막 장면에 네가 있어야 해. 그래야 말이 되니까. 한 장씩 한 장씩 뒤로 넘겨지며 아팠던 일기가 지워지고 있어. 가루에 사진이 모여들고 있어. 버렸던 미련이 돌아오고 있어. 삼켰던 내 눈물이 다시 뱉어지고 뱉었던 그 모든 말은 다시 삼켜지고. 지금 나는 계속 반대로 뒷걸음질 치며 그날의 너에게 돌아가고 있어. 운명 같은 나가 너무 아픈 결말. 난 이 소설의 끝을 다시 써보려 해.
다시 써보려니 내 한 번의 사랑 마지막 장면에 네가 있어야 해. 그래야 말이 되니까. 깊은 산호솔길요 자그마한 연못에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지만 먼 옛날 이 연못에 예쁜 붕어 두 마리 살고 있었다고 전해지지요. 깊은 산 작은 연못. 이제는 조선을 말하는 듯한 어느 맑은 여름날 연못 속에 붕어 두 마리 서로 싸워 한 마리는 우리의 떠오르고 여린 살이 썩어들어가 물도 따라 썩어들어가 연못 속에서 아무것도 살 수 없게 되었죠. 깊은 산 오솔길요 자그마한 연못에 지금은 더러운 물만 보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죠. 푸른 나무 잎이 한 잎 두 잎 떨어져 연못 위에 작은 배 띄우다가 깊은 속에 가라앉으면 짐이 잃고 사슴이 산속을 헤매다가 연못을 찾아와 물을 마시고 살며시 잠들게 되죠. 해는 서산에 지고 저녁 사는 고요한데 사마리로 무당벌레하며 휙 지나간 후에 그는 물만 보인 채 한없는 세월 속을 말없이 몸짓으로 헤어가 수많은 계절을 맞죠. 깊은 산 오솔길요 자그마한 연못에 지금은 더러운 물만 보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죠. 지금은 더러운 물만 보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죠. 네. 오랜만에 그 동북공정, 식민사학 동북공정 갑골문 연구하시는 최진태 박사님이 영상을 올리셨어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갑골문에 관해서는 뭐랄까요, 음운학에 대한 그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용을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이해할 만한 그 한도 안에서만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해독 완성이 된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 갑골문이 사실은
오류가 너무 많다는 거죠. 예. 이 갑골문이 중요한 이유가 그 우리 말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말, 우리 글입니다. 우리 문자. 한글 이전에 그 다음에 한자, 한글 이전에가 이제 한자, 그 다음에 한자 이전에가 갑골문. 우리말의 시원이죠. 시원 언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보는 겁니다. 예, 그 신뢰들 가운데 오늘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이 왜 생기느냐 하면 그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상나라 은나라의 동이족의 언어, 우리 고대 한국인의 언어가 추에 전달되면서 주나라 화족 백성들이 그 갑골문을 오해해서 가져간 겁니다. 잘못 가져간 거죠. 뭐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 같으면 그때 얼마든지 상나라 은나라 그 동이족이 고대 한국인이 그 가르쳐 줬을 텐데 그럴 수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 나라 안에 한 민족이 그 같은 언어를 쓰면서도 이미 그 언어를 잊어버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 구성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집니다. 예컨대 우리가 문경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말이죠. 저 문경시가 자, 요런 부분에서 우리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문경세제 같이 들어볼까요? 방에 가면요. 문경세제인데 원래는 문경세거든요. 예, 문경세. 근데 문경제 하면 될 텐데 문경세제란단 말입니다. 문경 원래는 세였는데 세라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잊어버린 겁니다. 그 이제 의미를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제를 붙인 겁니다. 그래서 문경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입수불이 그럽니다. 입수불이. 예. 입수불이가 입수 하니까 그게 뭔지 모르는 겁니다. 예. 그게 입술인데요. 입수하니까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불이를 하나 더 붙이는 겁니다. 이 불이가 새의 불이 입을 말하거든요. 예. 입수, 불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말했던 것을 잃어버리면 의미를 잃어버리면 그 대상이 되는 그 명사에 대해서 새 또 다른 변천한 그 말이나 여기에 따라온다 이 말이죠. 자, 문경세제 할 때 세와 제는 같은 고개라는 의미인데 이 시대가 지남에 따라서 원래 의미를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하나를 더 붙이는 겁니다. 제. 그래서 문경세 그래도 되고 문경제 그래도 되는데 문경세제가 돼버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입술. 지금 우리말에 쓰이는 입술이라는 말이 입수 그러면 되는데 뒤로 자꾸 시대가 흘러감에 따라서 그 의미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새의 불이라는 그 입에 의미를 더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입수불이가 되고 그것이 오늘날 입술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입술 키스할 때 입술이 그 여기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변천이 되어 오는 거죠. 그래서 이 갑골문을 이 중공애들이 가져갈 때 이런 식으로 잘못 그 가져가는 거죠. 자기네들 말에 따라서 이렇게 가져가기 때문에 그거를 또 우리가 나중에 한자가 우리말이 아니고 그 중국 문자다 이래가지고 거기서 또 그거를 또 잘못된 그거를 가져와가지고 우리가 또 해석을 하죠.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노래를 들어볼까요? 그 아저씨, 나이 아저씨라는 노래가 그 드라마가 참 그 감명 깊었어요. 저는 거기에 이제 OST로 삽입이 됐었던 노래인데 어저께 우리가 들었었죠. 어제는 그 허윤정인가요? 그 여자분 가수 들었는데 오늘은 이희문 씨의 노래로 나이 아저씨 OST에 나이 아저씨에 삽입됐던 노래 듣겠습니다. 그 사나이.
네, 요거는 잘못된 거고, 요게 옳고, 청구산을 태산으로 몰고, 이산을 레주, 등주, 레이, 신라, 발해. 네. 자, 이렇게 동맹 채널 그 새로 올라온 영상은 좀 같이 봤고요. 자, 이제 우리 네, 어저께 이어서 그 중세사 복원 네, 책 보고 한국 중세사 복원 자료집을 같이 또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거 한 페이지 하루에 한 몇 페이지 정도 볼래나 모르겠어요. 자, 어저께 이제 요거 그 지워진 한국 고대 중세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요건 제가 어저께 그 이집트 피라미드 우리가 뭐 7대 불가사인이 뭐니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단군 시대입니다. 우리 단군 피라미드 있죠. 고조선 피라미드 있죠. 네, 같은 시대에 같은 유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전에 이집트 피라미드 이전에도 구리국이 있고 배달국이 있고 그 이전에 환국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의 로마 시대 그리스 시대고요. 요거 같은 시대다라는 거를 같이 봐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역사서를 보면은 정통사서 우리 측 기록이 정통사서가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 측에 중공 쪽의 역사책이라고 하는 이게 근데 요 보시면은 사마천의 그 사기가 딱 먼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완전히 그 엉터리 역사서란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주객이 전도된 역사서란 말입니다. 그죠? 주객이 전도된 역사서인데 일단은 그 사건 사고 그 다음에 지명 이런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는 그런 의미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한서 또 후한서, 삼국지, 진서, 송사, 남제서, 양서, 진사, 위사, 뭐 북제사, 주사, 남사, 북사, 수서, 구당서, 신당서, 구호대사, 뭐 신호대사, 뭐 이렇게 이런 게 이제 사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우리 사서 중에 기타로 분류가 되는데 이것도 다 정통 근데 이제 저게 관찬이 아니라서 그래요. 관에서 편찬한 게 아니라서 이제 기타로 분류라는 건데 부도지 있고 삼성기, 단군세기, 북부여기, 태백일사, 추모경,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그 환단국이라고 부르는 그런 내용들인데 위서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서입니다. 단지 이제 관에서 편찬한 게 아니고 필사본으로 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지. 그 다음 이제 백제석이 있고 화랑색이 있고 개원필경, 규원사와 제왕기, 고려사 전료, 동국병감, 열하일기, 조선상고사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역사서 이거를 우선해야죠. 일단은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사, 그 다음에 우리 사서, 그 다음에 중국 측 사서, 그 다음에 그 주변국들의 잡서들, 잡서 이렇게 해놨다. 네, 수경주, 통전, 입당, 구법, 순례행기, 자치통감, 책부원기, 고려도경, 통지, 문헌통고, 만주원류고, 그 다음에 이제 송사, 요사, 금사, 원사, 명사, 신원사, 청사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선왕조실록 있고, 네, 요런 요쪽에 있는 건 이제 그
정사죠. 네, 이렇게 역사서가 이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중공이나 대만 또는 일본에서 풀어놓지 않은 역사서가 또 숱하게 있겠죠. 그 다음에 자, 이 내용은 이렇게 해서 또 보겠습니다. 1979년 조선 왕조실록은 벌써 국보 151호로 지정이 됐는데 2018년에서야 문화재청이 국보로 지정한 삼국사기,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노래 한 곡도 듣고 그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김현식이 부릅니다. 이별의 종착역. 하루에 한 5페이지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개 깊은 새벽 나는 떠나간다 이별의 종착역 월, 화, 수, 목, 금, 토. 오가는데 무슨 글자인지 모르겠어요. 그의 마음은 사, 이건 수인가? 여, 조, 푸른 달빛 어? 아래 나는 눈물 친다 이별의 종착역 언제나 이 가슴에 덮인 안개 활짝 펴고 언제나 이 가슴에 밝은 해가 떠오르나 가도 끝이 없는 고달픈 이 나그네 길 비바람이 분다 눈보라가 친다 이별의 종착역 언제나 이 가슴에 덮인 안개 활짝 펴고 언제나 이 가슴에 밝은 해가 떠오른다 가도 끝이 없는 고달픈 이 나그네 길 비바람이 분다 눈보라가 친다 이별의 종착역 비바람이 분다 눈보라가 친다 이별의 종착역
네, 김현식이 부른 이별의 종착역 같이 들어봤고요. 자, 또 책 같이 보겠습니다. 1979년에 조선왕조실록은 벌써 국보 151호가 지정이 됐는데 2018년 7년 전에 겨우 삼국사기 국보 지정하고 2021년 4년 전에서야 문화재청이 보물로 지정, 국보도 아니고 보물로 지정했어요. 고려사를. 무수한 대륙의 지명이 유치 가능한 정사를 이거 국보로 지정을 해야죠. 그나마 보물로 지정한 것도 2021년에 돼서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국내 사학계가 이렇게 개판입니다. 이 나라에서 이거 일 좀 해야 돼요. 이게 지금 제가 이제 이 책을 다루는 이유는 그 통사라서 그래요. 이게 역사를 고대사부터 이렇게 쭉 훑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460쪽이니까 하루에 한 5쪽 정도로 한다 그러면 한 달? 뭐 하여튼 한 달 정도면 이게 쭉 넘어갈 것 같아요. 고조선부터 해가지고 고구려 백제 신라 해가지고 쭉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고리까지. 그리고 이제 그 한자는 동네마다 아무나 만들어서 사용했던 상형 문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동네마다 아무나 만들어서 사용한 게 아니라 갑골문을 그 각 부족마다 가지고 가서 변형을 시켜서 사용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만드는 게 아니고 변형을 시킨 거죠. 갑골문을. 그래서 서하, 거란 문자도 있죠. 여진 문자도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한자라고 부르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문자를 가지고 가서 변형을 자기네 그 형편에 맞게 자기네 소리에 맞게 변형을 시켜서 쓰고 있고 지금 또 변형을 했죠. 뭐죠 그게 간자체로 또 변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동이 여기 지금 무슨 글자인지 뭐 철양 무리 도련에다 이모 이렇게 이자를 이렇게 여러 가지 앞에 붙인 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소리가 납니다. 아무나 조합해서 만들어 사용하는 동아시아 상형 문자다. 그래서 뜻은 비슷해도 소리가 수십 가지다. 여기 그냥 막 주르륵 붙여가지고 이렇게 아무거나 이제 붙여가지고 쓰면 되니까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악 들어가면서 또 책도 보겠습니다. 음악 소리 조그맣게 해놓고 조용한 노래를 하나 틀어가지고 음악은 음악대로 들어야 될까요? 그러면 음악을 그냥 하나 들을까요? 자, 볼라레. 지금 이게 어떻게 이거를 진행을 해야 될지 조금 우왕좌왕합니다. 일단 우리가 그 역사서를 볼 때, 그 다음에 지금 동이민족에 관해서 볼 때 설문해자라고 후한나라 때 한자 뜻을 기록한 책이 있고 거기에 이제 동방의 사람이며 큰 활이다. 풍속은 어질며 그렇기에 장수한다. 군자가 끊이지 않고 나오는 나라다. 하늘과 땅은 크며 사람 역시 크다. 대란 사람의 형상이며 이 역시 대에서 나온 형상이다 라고 하는 그 기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동의할 때 이를 심판자 또는 제사장 또는 사람 이런 정도의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공산당이 국어사전 신화사전 등의 동의의 위치가 동이하고 이렇게 대륙 동부에 있죠. 산동, 강소 일대, 산동성, 강소성 일대 이렇게 동의는 산동성, 강소성 일대에 있다. 산동, 강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 고려까지 모두 동이었다. 네, 고구려 백제 신라 외국 일본 구당서 고구려 백제 신라 외국 일본 동의가 5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고려는 원래 동의로 실제 중국의 지배를 받지 않았다라는 기록이 있나 봐요. 고려사에 있네요. 고려사 열전.
고려는 본등인가요, 이게? 동이 실비 중국 소야 치 이렇게 되네요. 네, 고려는 원래 동이로 실제 중국의 지배를 받지 않았다라고 돼 있네요. 고려사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치우천왕 구리족의 황제 구리의 후예가 묘족이다. 묘 구리지후 구리위 묘민 얘기에 있네요. 이렇게 기록하고 사서하고 해설을 같이 첨가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기 우리의 사서죠. 삼성기 신라승려 안암로 신라승려입니다. 배달국 환웅은 천하를 평정했다. 1대에서 18대 환웅이 계셨으며 환웅이 1대에서 18대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대는 자오지 환웅인데 치우천왕이라고 불린다. 네, 치우천왕이 우리 삼성기에 이렇게 나오고요. 우리 그 붉은 악마가 그 치우천왕이죠. 그 다음에 치우 구리국의 황제. 치우는 황제 헌원을 격파하고 회대와 기연을 모두 차지하게 되었다. 규원사화. 네. 그 다음에 이제 묘족에 관해서 삼묘는 강회 형주에 있으면서 여러 번 난을 일으켰다라고 사마천의 사기인가요? 네. 난을 일으킨 게 아니고 원래 거기 있었고 하여튼 사마천 이거 웃기는 놈이야. 원래 거기 있었죠. 원래 있었던 거죠. 치우의 후예인 묘족은 강회 형주에 살면서 자주 난리를 일으켰다. 사마천 사기. 그 묘족의 후예가 고구려 백제 신라이다. 네, 묘족의 후예네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어허, 그러네요. 그럼 우리가 그 묘족의 후예란 얘기네, 우리가. 그죠? 그렇게 되네요. 회수, 양자강, 형주. 네. 회수, 양자강, 형주, 우산이 여기 있고요. 그러네요. 그 묘족의 후예가 고구려 백제 신라다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묘족, 예족, 맥족, 그 다음에 동이민족, 그 다음에 한민족이라고 할 때 그 한나라 한자, 쟤네들 한자 말고, 네. 이게 그 시대별로 그 이름, 그 표기 문자가 다르니까 결국은 같은 거라고 저는 보는데, 여튼 일단 묘도 우리가 묘구 그 다음에 또 여기 자 여기 또 이렇게 묘족은 줄곧 노란물이 세차게 흐르는 곳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그 후 장강을 건넜습니다. 네, 전쟁이신 치우천왕의 후에 중원 세력의 탄압을 피해 산골 오지 구의적으로 숨어들었다. 마지막 남은 신화 속 후예를 묘족이라고 한다. 이것도 지금 일반 그 역사학자들이 묘족이 중공한테 쫓겨나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래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고구려 백제 신라가 이제 서로 그 주도권 쟁탈, 헤게모니 쟁탈전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구의적으로 간 거겠죠. 그 일부가 중공한테 쫓겨간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그 내부 그 권력 다툼에서 밀린 사람들이 이제 구의적으로 간 거죠. 치우신을 기리는 건 황하와 장강 위에 살던 선조들이 여기로 내려와서 우리 후손들이 번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주변에 살고 또 황하와 장강에도 또 살고 그랬겠지 않겠어요? 이게 이제 그 중공놈들이 그 묘족을 갖다가 그 약소 민족으로 만들려고 자기네들이 쫓아냈다. 이러니까 이런 말이 생기는 거지. 사실은 그
구이저우에도 살고 황하에도 살고 장강에도 살고 이랬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자, 그 다음에 고구려 백제 신라는 대륙에 있는 묘의 후예다.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고구려 백제 신라는 대륙에 있는 묘의 후예다. 네. 문장의 옛 성인은 누구인가? 수많은 글자 중 왜 하필 묘라는 단어를 선택했는지 의중을 파악해야 한다. 아하, 그러죠. 묘. 왜 묘라는 문자를 택했을까? 그러죠. 이 묘라고 표현하는 이것 자체가 어떤 의도가 있을 수 있죠. 우리가 그러니까 막 헷갈리잖아. 이러니까 사람들아. 그러니까 묘가 맥이고 예고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묘가 묘 이꼬르 맥, 맥 이꼬르 예, 예 이꼬르 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고구리 백제 신라. 우리의 영토죠. 이제 고구리 좋습니다. 백제 좋습니다. 신라 네 그렇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죠.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내일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12시 58분이 됐네. 요거 책을 보는 거를 이 뭔가 모르게 연결되는 그게 좀 있어야 되겠는데, 이거를 다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통사로 이제 제가 이거를 지금 보니까 통사라고 하면은 고대사부터 이렇게 쭉 이어지는 그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그 일반적인 그 역사 영상을 볼 때 단편적으로 어떤 사실을 딱딱딱딱 끊어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그 흐름, 우리 역사, 우리나라의 어떤 그 전체적인 흐름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갖다가 지금 해보려고 그러는 건데, 이게 자꾸 끊기네요. 어떤 이어지는 흐름을 고대사부터 해가지고 쭉 그 이어지는 그 흐름을 잡고 싶은데, 조금 무리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의 방송 체제로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한번 또 해나가면서 저도 그 역사사적인 사실을 잘 모르고, 또 시간도 한계가 한계가 있겠죠. 일단은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또 1시가 됐습니다. 내일 또 뵙는 걸로 하고요. 마지막 노래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 김광석 씨가 불러서 그 히트를 쳤는데, 원곡 가수가 따로 있습니다. 김목경 씨가 부릅니다. 안녕히 계세요. 내일 뵙겠습니다. 곱고 희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에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막내 아들 대학 시험 뜬 눈으로 지내던 밤도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결혼식 날 흘리던 눈물방울이 이제는 모두 말라 그 눈물을 기억하오 세월이 흘러가네 흰 머리가 늘어가네 모두 다 떠난다고 내 손을 꼭 잡았어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다시 모두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려 하오 여기 나 홀로 두고 왜 한마디 말이 없어 안녕히 잘 가시게 안녕히 잘 가시게 안녕히 잘 가시게